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의사표시 정도 정리를 할 건데요. 우리가 그 의사하고 그 다음에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불일치하고 나오는데 의사와 표시에 불일치가 있고 또 하나가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게 하자가 있다 이렇게 표시하죠. 하자 있는 거. 그러면 의사와 표시에 불일치할 때 이 불일치되는 모습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가 비진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통정어휘 표시, 세 번째가 차고 이렇게 들어오죠. 비통착사강 할 때. 그 다음에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지만 하자가 있다라고 하는데 요게 사기하고 강박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요 비진이, 통정, 차고, 사기, 강박 이렇게 비통착사강 이래서 5가지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거기 프린트에 보면 거기 비통착사강의 규정에 공통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거기 보면 공법상 행위하고 소송행위라고 돼 있죠. 특히 소송행위나 공법행위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공법행위하고 소송행위는 적용이 없다라고 돼 있죠. 적용이 없다. 이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법이나 소송행위는 당사자가 차기가 있거나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취소할 수 없다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이 항의 무효와 취소 효력은 선의 3자 동그라미요. 선의 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 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하거나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런 개념이고 세 번째 따라서 선의 동그라미죠. 선의 3자로부터 다시 전득한 자에 대해서는 그 전득자가 악이라고 되어 있죠. 악이더라도 무효나 취소를 가지고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따가 그림을 그리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 네 번째 선의는 추정이 됩니다. 추정 동그라미 추정이 되기 때문에 제3자 악의에 대한 입증 책임은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그랬어요. 무효 취소를 주장한 자가 부담한다. 무효 취소를 주장한 사람이 3자는 악의자입니다. 라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되죠. 5번에 제3자는 선의면 족하고 끊어요. 무과실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선의이면 보호를 받는 거죠. 선의, 과실, 선의, 무과실 따지지 않고 무조건 선의이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보호된다라고 했는데 이 5가지는 비통착사강의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여기 비진이 통정, 차고, 사기, 강박을 배운 다음에 다시 와서 이 공통점을 한번 다시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정리해 놓고요. 자, 우리가 그럼 거기서 중요한 건 진이 아닌 의사표시란 말 보이죠? 비진이 의사표시인데 자, 요걸 먼저 하나 정리를 하자고요. 갑이란 사람은 이 집을 누구에게 을이란 사람한테 원래 증여할 의사가 없어요. 증여할 의사가 없다는 건 내심의 의사가 없다는 거죠. 일종의 의사. 내심의 의사는 이걸 집을 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을에게. 근데 이 사람이 요 을이란 사람의 환심을 살려고 증여하겠다고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증여하겠다라고 표시를 한 거죠. 그럼 요것은 우리가 어떤 거예요? 증여는요. 외부로 표시했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뭐가 되냐면 내심의 의사는 증여할 생각이 없는데 외부로 표시한 건 증여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럼 내심의 의사와 외부로 표시한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거 있죠. 요것을 비진이라 그래요. 비진이다라고 하는 건 진이다, 진이가 아니다. 진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갑은 줄 생각이 없는데 주겠다고 표시한 거죠. 그럼 여기에 따라 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효과를 물어보는데 이 효과는 107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첫 번째는 자 원칙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자 표시한 대로 뭐라고 했냐면 유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표시한 대로 유효입니다. 그럼 표시한 대로 유효니까 여기는 증여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표시한 게 증여니까 증여를 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근데 반대로 두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예외적으로 요 을이라는 사람이 요거 있죠. 요거 갑의 진위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 진위. 상대방이라고 하죠. 상대방이 누구예요? 상대방이 을이라는 사람이 자, 이 갑의 증여 의사가 없음을 알았다. 알았다라고 하는 걸 악이라 하거든요.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다. 그럼 알 수가 있었다는 건 지금은 알아요, 몰라요? 지금은 몰라요. 선이 있는데 과실이 있다는 말이죠. 실수. 이렇게. 그래서 이걸 우리가 상알수라 그래요. 상알수. 악의가 있거나 과실이 있다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무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7회 때 기출문제는 여기가 취소로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럼 X가 돼요. X가. 그래서 상할수는 무효 이렇게 돼요. 자, 비진의 의사표시는 원칙은 유효, 예외로 상할수 무효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거기 보면 프린트에 1번을 보면 원칙은 뭐라고 돼 있어요? 무과실이면 유효다라고 돼 있죠. 자, 1번의 의사표시는 표시한 대로,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2번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일 때는 언제나 유효가 돼요. 그러니까 이 친구 요 을이라는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을이 선의이고 플러스 무과실이면 얘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처럼 소유권을 취득을 합니다. 그럼 을이라는 사람이 선의 무과실이면 얘는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러면 여기 뒤에 있는 사람, 즉 을로부터 물건을 불려받은 요 병이라는 사람이 악의자이더라도 얘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해요. 이렇게. 자, 거꾸로 여기 상대방 을이라는 사람이 자, 악의가 있거나 또는 선의이더라도 플러스 과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선의 과실이 있다면 얘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얘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어요. 그죠? 예, 악이 있거나 또는 과실이 있으니까. 그럼 문제는 이제 이 제3자 병이라는 사람이 문제인데 병이라는 사람이 선의이면 선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권리를 취득했다는 것을 몰랐다라고 하는 거죠. 선의이면 얘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거고 거꾸로 악이었다면 앞에가 무권리자라는 걸 알았다면 얘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가면 원폐물 법칙이에요. 앞에 사람이 선의 무과실이면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할 거고 그럼 뒤에 있는 사람은 악이더라도 얘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걸 나중에 가면 원폐물 법칙이라고 해서 이게 적용이 되죠. 그래서 자 여기 보면 다시 거기 2번에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이면 언제나 유효고 이때 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권리를 취득한다라고 돼 있죠. 그 옆에다가 원폐물 법칙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원폐물 법칙. 자 2번에 예외가 있는데요. 과실이 있다면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 그랬죠. 자 1번에 보면 상대방이 상자 동그라미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다 알자 동그라미. 이걸 악이라 그래요. 알았거나 알수 숫자 동그라미 수 있었을 경우에는 즉 악의가 있거나 악의 동그라미 과실이 동그라미 있을 경우에 그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그랬어요. 요게 취소로 한다 그러면 안 돼요. 상할 수는 무효가 됩니다. 자 2번에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 유무에 대한 입증 책임은 무효를 주장한다라고 돼 있죠. 자, 이 사람이 악의이면 얘가 악이면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악이라는 것을 누가 입증하냐? 얘가 과실이 있음을 누가 입증하냐? 그 입증 책임은 요 갑.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 무효를 주장하는 갑이 이걸 입증해라 그래요. 이 상대방은 선의는 기본적으로 추정을 받거든요. 그래서 거기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사망의 비진의 의사표시는 표의자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도 무효가 돼요. 그래서 상할수 무효 그랬죠.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보호될 수 있고, 상대방이 선의가 되지만 과실이 있다면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네 번째, 비진의 의사표시 무효는, 자, 무효는 끊어요. 선의 제3자 선의 동그라미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제 요것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게요. 자, 갑이란 사람이 집에 있고 을이란 사람에게 비진의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소유권을 취득 못했대요, 얘가. 그럼 이 집이 등기가 와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얘가 상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예, 무효가 되죠. 상할수 무효 그랬으니까. 그럼 상할수 무효가 됐으니까 이 사람은 이 소유권 있죠. 이 집의 소유권을 돌려줘야 되는 거야. 이게 무효니까. 근데 을이란 사람이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등기를 기화로 해서 이 등기를 병이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매매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집이 넘어오고 등기가 이렇게 넘어왔던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 갑이란 사람이 요 등기를 내 거다 하고 돌려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럼 병이란 사람은 나는 진짜 소유자인 을로부터 내가 샀다라고 주장을 하겠죠. 근데 요 병이란 사람은 뭐예요? 을이란 사람이 무권리자임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보통 매매할 때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뭐라는 거예요? 선의이더라 이 말이에요. 선의이면 갑은 이 비진이다. 얘는 무권리자다.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부터 매수했다라고 하는 걸 주장해서 이 사람의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얘가 선이면 얘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요 갑은 무효를 주장할 수 없어요. 그럼 결국은 어떠냐면 병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이 있겠죠? 그 매매대금을 을로부터 부당이득으로 받고 종료가 되는 것이지, 요 갑은 요 병이 선이 병에게 소유권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4번에 비진의 의사표시 무효는 선이 동그라미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이 3자는 보호될 수 있다 없다? 보호될 수 있다, 그런 의미예요. 자, 5번에 자,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 동그라미요.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 동그라미요. 공법에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표시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5번은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 요걸 한번 지워보고, 요것은 이런 의미예요. 어떤 거냐면, 갑이란 사람이 원래 공무원이에요. 근데 이 공무원이 이렇게 사직할 의사가 없어요. 사직의 의사가 없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같은 동료 직원들이 사직서를 내니까 얘도 사직서를 이렇게 제출을 했던 거예요. 원래는 사직의 의사가 없는데 사직서를 제출한 거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근데 여기 우리의 예를 들면 상관이, 요 상대방이 얘가 사직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야. 알았다 하더라도 이 공법행위는 비진의가 적용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냥 뭐예요? 표시한 대로 뭡니까? 사직의 효과가 발생이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자, 결론은 뭐냐면 공무원의 자, 사직서 제출이에요.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가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상대방이 사직할 의사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얘는 뭡니까? 사직의 효과가 발생이 된다 안 된다? 된다. 표시한 대로 효력이 발생해요. 비진의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할 수가 있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사직원 제출은 유효 표시한 대로 효력이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5번에 다시 읽어보면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 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 행위는 비진이 표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표시한 대로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함부로 뭔가 사직서를 제출할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출하겠다라고 표시하면 그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자, 6번에 강박은 세모요. 강박에 의해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증여의 내심의 효과가 결렬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했는데요. 그 옆에다가 비진의 의사표시는 아닙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요.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길을 지나가는데 누군가 옆구리에다가 칼을 대요. 그럼 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주세요. 건다고. 그럼 여기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뭘까요? 지갑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지갑을 안 주면 내가 해코지를 당할 수 있다는 걸 인식하게 될 거고 지갑을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바깥으로 표시를 할 거예요. 말로 지갑 가지세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자 강박이라는 건 뭐예요? 폭행과 협박이에요. 그런 폭행과 협박에 의해서 자 내가 증여를 하겠다라고 표시했어요. 그럼 증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될 거고 왜? 증여를 안 하면 내가 다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증여하겠다고 이렇게 표시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강박은 의사, 내심의 의사와 외부로 표시하는 의사가 표시 행위가 불일치하다가 아니라 요건 뭐예요? 요건 일치가 돼요. 그럼 일치가 되기 때문에 얘는 비진이다 아니다. 비진이가 될 수 없다. 결론이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약속을 할 건데요. 어떤 약속을 하냐면 그거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앞으로 강박이란 글자가 나오잖아요. 강박. 그럼 강박의 글자가 나오면 뭐라고 하냐면 이건 우리가 103조라고 하는 거 있죠. 반사의 질서. 반사의 질서도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진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얘도 비진이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강박이란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뭐다? 얘는 그냥 유효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나중에 110조에 따라서 뭐 할 수 있다? 사기 강박으로 취소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 정리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강박은 비진이가 적용되지 않아요. 보통 우리가 진이 하잖아요. 요 진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요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 그러면 이건 X가 되거든요. 진정으로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 그대로 이성적인 생각 있죠. 요 생각을 우리가 진이 그래요. 진이가 뭐예요? 그러면 생각,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의미해요. 그럼 여러분들 강도를 만나면 내가 재산을 주어야 되겠다. 지갑을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안 하면 해코지를 당하니까. 그래서 주겠다고 표시한 거죠. 그럼 강박에 의한 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기 때문에 비진의를 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대리인이 오직 자기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대리권 남용 동그라미요. 자, 대리권 남용은 대리파트 다시 나올 건데 대리권 남용인 경우에 비진의 표시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자, 대리권 남용은 나중에 우리가 대리파트에서 잠깐 정리를 하게 될 건데요. 원래 대리인은 자, 갑이 을에게 이렇게 대리권을 줬어요. 집을 팔아달라. 그러면 당연히 이 병이라는 사람하고 자 대리 행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병은 당연히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인데요 라고 현명을 해요. 이름을 밝히는 거. 그럼 당연히 대리 효과가 갑에게 기속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갑이 집을 팔아달라고 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 매매 대금을 받아서 내가 횡령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횡령할 생각. 그럼 횡령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대리권을 뭐 한다는 거야? 남용한다. 그럼 대리권 남용은 대리인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위하는 거거든요. 본인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그럼 대리권을 남용했을 때 그럼 효과는 어떻게 될 거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그랬더니 판례가 뭐라고 했냐면 비진이 의사표시 107조 1항을 유추 적용한다. 그럼 대리권이 남용되면 첫 번째 현명을 하잖아요. 저는 갑에 들인 을인데요. 그래서 현명한 대로, 즉 바꿔 말하면 표시한 대로 이건 뭐예요? 유효가 된다. 그럼 표시한 대로 유효가 된다는 건 결국 누가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 항에 예외적으로 상대방, 여긴 누구예요? 병이란 사람이 요 을 대리인이 횡령할 생각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또는 알 수가 있었다면 당연히 이건 무효가 될 것이고, 그러면 굳이 본인이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 없다? 네, 없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리권 남용은 앞으로 두고 여러 번 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비진이 의사표시예요. 자, 비통착사강의 공통점하고 그 다음에 진이 아닌 의사표시 효력 정도를 살펴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비진이 의사표시는 내심의 의사와 외부로 표시하는 의사가 일치하지 않을 때의 효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표시한 대로 유효, 예외로 상대방이 그 진위를 알았거나 알 수가 있다면 무효가 되고, 그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서 선의 제3자는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진위는 생각입니다. 진정으로 바라는 상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또 이 비진의 의사표시는 공법행위 소송행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그 표시한 대로 효과가 발생이 되죠. 대리권 남용이라는 것도 당연히 107조를 유추 적용한다. 이렇게 정리하고 계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이론을 전부 다 문제로 연결할 수 있도록 또 나중에 문제와 연결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방금 본 것은 비진이 의사표시, 요걸 좀 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